여러분,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나요? 아, 그때 그러지 말걸. 저는 올해 68살입니다. 그리고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지인분들께도 들려주세요.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 함께 나누어 보아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올해 68살입니다.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지난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우리 또래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. 아,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? 이런 생각이 드시는 적 많으시죠?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. 나이가 들수록 후회보다는 추억이 많아져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. 저에게도 그런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.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어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.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나이에는 서로 위로해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. 마흔 중반, 그때 우리는 모두 그랬죠. 제가 45이었을 때 이야기예요. 1995년이었죠.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변하던 시기였어요. 경제도 좋았고 주변에서 부동산 해야 한다,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. 저는 그때 회사에서 중간 정도 자리에 있었어요. 25평 아파트에 살고 아내는 집안일 하면서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아이들은 중학생, 초등학생이었죠. 여러분들 중에도 그 시절을 비슷하게 보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말이에요. 우리 또래 남자들이 다들 그렇잖아요. 겉으로는 우리 집은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불안하죠.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 할 때면 더 그랬어요. 야, 내가 땅 하나 샀는데 벌써 몇 배가 됐어. 요즘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. 이런 말들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.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? 남들 자랑 들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우리 가족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때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갔죠.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. 자네 성남 쪽에 신도시 들어간다는 거 알지? 지금 들어가면 확실해. 나도 이미 했고. 처음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선배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. 자네 같은 사람이 언제까지 월급쟁이로만 살 거야?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.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걸? 여러분, 평생 후회한다는 말만큼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? 특히 우리 나이 되면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더 무섭잖아요.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.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결국 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어요. 3천만 원이었어요. 그때 제 연봉의 거의 절반이었죠.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. 곧 성공해서 깜짝 선물로 알려줘야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. 그 뒤로 우리 집에 온 시련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어디 쉽게 성공하나요?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. 오히려 신문에서는 그 개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기사만 나오고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.
매달 은행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.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아내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,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. 여보,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. 그때 아내가 운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. 돈을 잃은 것보다 아내의 신뢰를 잃은 게 더 아팠어요. 그 뒤로 1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. 아이들 학원도 줄이고 가족 여행도 못 가고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죄스러웠어요.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들. 여러분,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. 저도 열심히 일해서 결국엔 빚을 다 갚았거든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. 아이들의 학창 시절에 해주지 못한 것들, 아내와의 신뢰, 집안의 웃음소리. 이런 것들은 돈으로 다시 살 수가 없더라고요.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가장 아팠어요.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저에 대한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는 또 하는 불안한 눈빛을 보이더라고요. 우리 또래 부부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. 젊을 때 한번 크게 상처받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남는지. 지금 이 나이에 깨닫는 것들. 이제 저는 68이 되었어요.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때 일을 자주 생각해요. 만약 그 돈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다면 어땠을까? 아이들에게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다면 어땠을까? 아내에게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했다면 어땠을까?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죠?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요즘은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아이들만큼은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자주 말해요. 너희는 무리하지 마라.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. 우리끼리만 아는 그 마음. 여러분, 우리 나이에 이런 후회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.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경험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. 나도 그때 부동산 투자한다고. 나도 그때 사업한다고. 나도 그때 주식한다고. 우리 세대가 다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살았어요. 그때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였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욕심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.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고 TV 보면서 웃고 주말에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그런 게 진짜 행복이었는데 말이에요.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것들. 하지만 여러분,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아내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저를 믿어줬고 아이들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열심히 자랐어요.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잘 꾸리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.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거든요. 그것도 나름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. 요즘은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비록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.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. 여러분, 우리 나이에 이런 말 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. 물론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.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해요. 아내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기. 그때 상처 줬던 일에 대해서 이제라도 더 많이 사과하기.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기.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.
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.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,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,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해온다는 것,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알겠거든요.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위로. 여러분,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.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비슷한 실수도 하고, 비슷한 후회도 하고, 비슷한 아픔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,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.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. 손주들에게는 좋은 할아버지,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고,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, 배우자에게는 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. 요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받더라고요. 그게 참 좋아요.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게.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우리 모두 그런 실수 하나씩은 하고 살았어요.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지금부터라도 더 지혜롭게 사는 거잖아요.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. 그리고 여러분, 우리가 이런 경험을 나누는 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이기도 해요. 저는 가끔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. 아빠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었다고.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. 우리 자녀들도 이제 중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. 그럴 때 부모의 경험담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실수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,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는데 혹시 듣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.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.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겪으면서 살아왔구나.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요. 우리 나이에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. 그래도 우리는 잘 해왔어요. 이런 말들이요.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겪은 경험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더 의미 있도록 말이에요. 건강하시고 오늘도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. 아침 햇살, 따뜻한 차 한 잔, 가족의 안부 전화.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